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사례연구의 주월입니다. 우리 다들 지난 한 주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는지 먼저 안부를 여쭙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아마 제 기억으로 12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 단계가 또 2.5단계로 저희가 격상이 되었죠. 되고 또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12월 12일입니다. 13일로 넘어온 새벽이네요. 네, 우리가 또 이제 벌써 확진자가 거의 900명이 넘어가서 거의 1000명에 이르는 그런 또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원래 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추운 날씨가 또 이제 지속이 되면 독감이나 여러 가지 또 감기 또 항상 또 이렇게 좀 많이 또 이렇게 또좀 많이 퍼지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더 심각한 또 그런 겨울이 아닌가, 아니면 혹독한 겨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잘 챙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영상이 아마 이번 수업 주차가 아마 15주차 마지막 종강 주차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녹화 시점에 또 열심히 또 과제를 또 준비하실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여튼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서 유정의미를 거두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따 뒤에 또 이제 마지막 저희 파이널 또 우리 수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잘 또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의미 있는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단 영상은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이 일단 이렇게 뭐 분량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네, 마지막 이제 종강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어떤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은 하나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일단 뭐 저희 한 35분 정도에서 40분 그 사이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마 교보생명과 관련돼서 5개 광고 기획서를 쭉 제가 직접 작성했던 것도 소개해드리다가 다 이게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못했던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2020년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지막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못 보여드렸던 교보생명 5개 광고 기획서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 2004년도에 교보생명에서 진행했던 광고물들을 분석을 해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효과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5년도에 그 다음 해죠, 성공적인 5개 광고 운영을 위한 재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서를, 이제 애뉴얼 기획서이긴 합니다만, 작성을 해서 저희가 광고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벌써 16년 전인데,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보사의 어떤 환경도 바뀌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형식적인 측면은 뭐 사실 그닥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뭐 제 느낌에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풀로 다 썼다라고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과제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빨리 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에 실제 이제 현업에 가셔서 실무단에서 하시게 될, 왜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뭐 광고료가 기재가 되어 있거나 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미 진행하셨던,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시점은 아마도 일단 뭐 여러분들 과제를 하고 나서 이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뭐 감안하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이제 당장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마치시면 대부분 졸업을 하실 텐데,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5기 광고 사실 기획서를 직접 쓰실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어떤 5기 광고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쭉 지난번에 다 했던 부분들은 자, 생략하고요. 일단 저희가 자, 아마 이 페이지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소개를 다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그 항상 중요한 것들이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분석 얘기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 경쟁사에 대한 분석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 대한 분석까지도 일단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 전략을 써가지고 일종의 타겟 프로파일링도 해봤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공간에 대한 이제 활용 개념으로 그때 나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 과제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뭐 아마 뭐 일단 어쨌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 당시에 스페이스 1은 이제 그 거주지 이제 주거지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 두 번째 2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동 수단들 주로 교통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스페이스 3는 데스티네이션 도착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놀이공원이나 또 아니면 뭐 대형 할인마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그 뭐 뭐라고 할까요? 뭐 휴가지 같은 데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병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죠. 그래서 자, 그 공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의 일과를 조금 더 촘촘하게 분석을 해서 일단은 거기에 노출이 가능한 접점될 수 있는 매체들을 저희가 제안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뭐 소중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이겠고요. 자, 소중한 시간이 머무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오래오래 건강하게라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체 집행을 교보생명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매체는 영상 매체와 그 다음에 인쇄 매체 두 가지로 전개하겠다고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매체는 이제 TV 메시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뭐 최민식 씨도 나왔고 보시는 우리 김희애 씨부터 또 정지우 씨, 가수 P까지 해서 굉장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빅모델 전략이었었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뭐 교보 생명이 이런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든든한 이런 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키 메시지로 자, TV 매체를 진행했었는데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인쇄 매체는 자, 조금 더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지 노출에 대한 극대화를 좀 꾀하려고 하는 거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노출하면서도 인쇄 매체에 대한 메시지 후광 효과를 유발하겠다라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기업 이미지와 그 다음에 상품 광고를 두 가지를 나눌 경우에는 주로 기업 이미지 광고들은 대부분 영상 매체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인쇄 매체도 활용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인쇄 매체는 주로 어떤 상품들을 그러니까 상품이 출시됐거나 아니면 뭐 주력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어떤 이완화까지도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이제 전달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이제 바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페이스 1은 거주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는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개략적인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왜냐면 이때는 2004년도에 있었던 매체들도 있고 지금은 없는 매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만약에 2020년 또는 21년에 여러분들이 5개 광고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거주지나 또 아니면 교통수단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 뭐 애드플리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아파트 동영상 주로 이제 거주지인 아파트에 있는 매체들 지금 만약에 한다라면 이제 포커스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와 또 그다음에 KT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매체들이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스페이스 2 교통 광고는 꽤 많죠. 여기서는 야리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생보사들이 이제 주로 제조업 포함해서 기업 이미지 광고를 대부분 야리같이 큰 대형 광고를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리 광고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TMS라고 해서 이건 이제 새로 신설되는 매체. 이제 요걸 왜 넣어놨냐면 그 당시에도 일단 개발이 서울은 되지 않았었어요. 부산에서는 상용화가 됐습니다만 서울에서 이제 막 특정한 업체가
이 매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광고주한테 제안을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자,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획할 수 있고 광고주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 옥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기업 이미지 광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 주로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일단은 교통수단에서는 교통광고에서는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교통광고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처럼 어떤 직접적인 이용을 하는 것들도 역시 교통 광고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가용이나 버스 뭐 아니면 택시를 타고서 이동하시면서 볼 수 있는 주로 이제 도로변에 있는 그런 매체들도 교통광고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야릇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보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2 교통 광고에는 이렇게 야릿과 옥상 그리고 여기 이제 교통정보 안내기입니다만 자 이렇게 그런 위주를 넣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좀 달라지겠죠. 아니면 버스, 지하철, 직접적인 수단 내에도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리고 스페이스 3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도착지라고 했죠. 가족끼리 갈 수 있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놀이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겠고, 병원, 쇼핑, 할인마트를 얘기를 하겠죠. 콘도는 역시 마찬가지 휴가지 같은 데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당시에 있었던 매체들에 대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광고료까지 좀 집어넣어놨습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 좀 또 역시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매체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어펜딕스로 프로모션 연계 매체와 함께 그 다음에 이용률의 산모교실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이용률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개그맨이신데 지금의 유재석 씨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잘 대세였던 그런 분이 실제 산모교실을 실제 이제 진행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행사 협찬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저희가 5개 광고에 대한 기획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대 매체도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과 이벤트 같은 것들도 연계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단순하게 기획한다 물론 사대 매체 5개 광고 기획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기획을 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물론 핵심적인 내용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포괄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다라면 훨씬 더 광고주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매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제 지금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매체들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거주지에 대한 부분들 컨셉 잡아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한가. 이게 이제 리얼한 가격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체사를 찾으셔서 매체사가 제공하는 제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일단 광고주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좀 해놨죠. 하다못해 어떤 아파트 단지에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까지 리스트업을 다 해서 쭉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당시에 또 이제 애드 프리테일이라고 이제 막 생기는 매체가 또 있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료로 쓰는 전화들을 그러니까 키오스크 개념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그다음 그 상단을 광고 매체로 썼던 이런 형태. 일단 이미지 작업도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실제 매체 사진에다가 저희가 얹어서 디자인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과제할 때 이렇게 좀 꼭 넣으라고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라고 했던 것도 현업에서 이렇게 좀 대부분 넣어서 제안하는 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아까 애드 프리테리였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내도에 대한 부분도 자 지금은 이제 안내도 광고가 거의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아파트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기다 원래 광고면인데 저희가 이미지 작업을 또 했고요. 역시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안내도가 있는 아파트 리스트이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동영상. 지금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의 어떤 효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쭉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자, 이미지 작업해서. 자, 지금은 이제, 물론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도 설치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매체화가 됐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교통광고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야릿 광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탁월한 메시지에 대한 노출 및 상징성, 되게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매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비어 있었던 매체들을 야릿 광고 중에 그러니까 미판이라고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미판매분,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것 미판매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도 함께 제공을 제가 전달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작업은 당연히 더 넣었고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야릿 광고를 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모양은 그 당시랑 지금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도 역시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자 따라가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따라가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매체들로 바꿔주면 된다. 아니면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양면 양쪽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경부고속도로고 지금 중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찍어주고 이렇게 역시 양쪽으로 이미지까지 해서 일단 광고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 VTMS 아까 이제 부산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됐지만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미리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발빠르게 전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 베러이어블 트래픽 메시지 사인보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탁월한 메시지 노출이 될 것 같다. 보시면 압니다. 왜 탁월할지. 자, 요거예요. 자, 이건 이제 청담동 쪽인데, 자, 보시면, 자, 한쪽 면은 광고면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뒷면입니다만, 이건 이제 광고면 부산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는 교통정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가시가 확실하게 잘 되겠죠. 아무래도 눈높이 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발빠르게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경쟁사보다 좀더 빠르게 한 발만 더 빠르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제가 볼 때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설치되는 위치들을 좀 지도에서 좀 표기해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설치 위치라고 되어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입니다. 자, 옥상도 야릿과 함께 마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매체이죠. 그래서 자, 강북과 강남에 하나씩 저희가 제안했고요. 하나는 신성 빌딩이라고 보시는 강남역 사거리에 자, 이게 신성 빌딩이 요걸 겁니다. 예, 요 건물이 신성 빌딩인데 과거에 나스미디어가 있던 건물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사어학원인가가 다 통으로 다 인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당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설사가 건물을 신성건설이라고 하는 그 건설사가 소유했던 건물이었고요. 옥탑에다가 상업적인 광고를 설치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미지 작업을 해서 전달했고 자,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이제 경통 빌딩이라고 해서 역시 자, 보시는 것처럼 저 광화문 앞에 대로변에 있는 그런 매체죠. 역시 이미지 작업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쪽에 전달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이미지 작업도 다 완료했고 자, 이렇게 양쪽 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도착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그 당시에 이제 매체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제가 이미지 작업했었고요. 아이스링크.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 놀이동산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에버랜드도 그렇고요. 아예 그냥 지배적인 매체 구조를 좀 많이 갖고 왔다. 아까 교보생명도 분명히 서울랜드에도 있었죠. 뭐 킹바이킹 같은 경우처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크게 전체 어떤 놀이동산을 다 한번 아우를 수 있는 매체들로 좀 제안을 좀 저희가 넣었습니다. 실제 그런 매체가 있었고요. 보시면 안내도부터 기구 안내도 놀이동산 전면, 후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만 들어가면 교보생명의 어떤 그런 광고주의 어떤 브랜드의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조닝을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좀 전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 내 동영상 매체들 과거에 이렇게 PDP 매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데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자, 역시 이런 매체들도 자, 정보가 있다라면 훨씬 더 타겟에 맞게끔 제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위치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들 리스트이고 자, 쇼핑카트는 이미 작업 해놨습니다만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지금도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쇼핑카트 역시 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렇게 해서 쭉 전달했고요. 홈플러스까지 해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콘도 같은데 놀러 가게 되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연계는 자, 교보 다소미존 뭐 이렇게 아까 어펜딕스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제가 전달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잠실야구장 펜스 광고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왜 프로야구 경기장 우리 가끔 보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그 야외 펜스를 정해놓고 그 존에다가 이름을 그러니까 브랜드가 정해놓고 만약에 어떤 선수가 홈런을 그 존을 넘겨서 홈런하게 되면 그 선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얼마씩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후원하는 어떤 게 있었는데 이게 교보 다소미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해당 펜스의 타구가 맞았을 경우에 선수에게 상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백혈병 등 난치병 때문에 후원금을 전달한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업 사실은 이미지성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그런 어떤 프로모션들을 좀 하자라고 했던 것들도 저희가 제안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야구장이라는 것 자체는 5개월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같이 활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자, 교보 다솜이죠. 자, 여기 타구를 맞거나 아니면 넘겼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프로모션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동용 전광판도 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일부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찾아가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매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길에 그런 장소에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노출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체들 아예 랩핑까지 했고 실제 이 차가 지금도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브랜드 트레인도 있었고요. 실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동 갤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문화 그런 이벤트 많이 했었거든요. 뭐 사생대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선하면 네,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교보생명도 일단 어떻게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를 벤치마킹해서 자, 그렇게 만약에 어떤 뭐 어떤 이벤트를 했다라고 하면 자, 그런 작품들을 전시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시는 자, 편성열차 이렇게 지하철에다가 지하철 자체는 하나의 갤러리를 쓰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 편성열차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액까지도 더 나와 있고요. 뭐 3호선, 4호선 서울 지하철 기준이긴 합니다만 5호선, 7호선 서울 지하철이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진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로 뭐 디자인 컴페티션 그렇게 해갖고 사실 저희가 집행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벤치마킹 한 거죠. 자, 그렇고요. 어펜딕스는 이제 이용률의 어떤 아까 산모교실 이렇게 협찬 같은 것들도 역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가급적이면은 제가 월요일날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과제를 다 못하셨던 학생들이 계시면 좀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시간이 한 22분 됐는데 한 20분 정도 이내에서 한번 끝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며 라고 좀 제목을 정해놨고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그 삼성동에 메가박스 코엑스몰을 점을 가지게 되면 과거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일단 저희가 마블 스토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마블 영화들이 굉장히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누적 관객이 2억 명이 넘었던 자 진짜 영화 산업에 계속해서 뭔가 좀 꽃을 피웠던 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이트에 특히 극장을 주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실제 어떤 뭐 일종의 뭐 피규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굿즈라고 할 수 있겠죠. 마블에서 지금 캐릭터 어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좀 개설했었고 개점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입점했던 마블 스토어입니다. 자, 이랬던 자 상황이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들이 여행과 그렇죠, 면세점, 뭐 항공 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실제 영화에까지도 이제 타격을 줬죠. 그래서 이제 개봉작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개봉을 하려고 자꾸 하더라도 확산세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 연말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5단계에서 3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위기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화들도 개봉들이 원래 했던 일정보다 늦춰지고 있어서 관객도 줄어들고 뭐 사회적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9시 넘어가면 또 이제 아예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없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과도 연계가 되고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제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우연치 않게 지금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올해 6월 달에 아까 보셨던 자, 그 진짜 너무나 멋졌던 그 마블 스토어가 결국에는 이제 폐점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아이언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뭐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대형 피규어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만 자,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일반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이런 어려움들은 뭐 이미 저희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같이 공통으로 느끼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어쨌든 학교도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쉽지 않은 그런 가을 학기였다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물론 봄학기도 역시 마찬가지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또 저희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좀 더 힘들어지는 어떤 저희가 가을 학기를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봄학기, 뭐 가을학기, 뭐 물론 제가 2011년도부터 정확하게 보면 뭐 제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학교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동년배는 아니었습니다만 학교도 달랐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선배들이었겠 이 선배님들이시죠. 어떻게 보면 제가 홍대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어찌되었던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뭐 강의를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되게 힘들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해봤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서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조금씩 저도 약간 여담입니다만 이거 크리에이터의 꿈을 한번 키워볼까라는 어떤 또 다른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그냥 제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비대면 수업이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요. 이제 새해 21년도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졸업을 하신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뭐 아직 졸업 못한 동기들이거나 후배들은 조금 더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좀 공부를 하는 어떤 한 해가 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되었던 자, 여러분들 덕분에 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인연과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리죠.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 사실 근데 더 찐 인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 수업을 13명의 학생이 들으셨는데 수강하셨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제 2학년 때부터 만났다는 우리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3년째 저를 만난 거잖아요. 너무나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도 역시 성장을 하면서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좋은 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기억해 보고자 한번 늘 한번 적어 봅니다. 학기 말에는 우리 미림 씨, 재호 씨, 영준 씨, 예슬 씨, 혜정 씨, 또 우리 민서 씨, 자, 그리고 자, 보현 씨, 유민 씨, 또 준영 씨, 지용 씨, 지연 씨, 자, 그리고 자, 효원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은 씨까지. 자, 우리 13명의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올해도 너무나 좋은 인연이었고요. 더욱더 앞으로도 졸업 후에 더욱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13명 다 세웠는데 혹시 빠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또 오자가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능력자로서 이제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제 우리 이제 능력자인, 자, 우리 김종국 씨를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만, 런닝맨에 대해서. 자, 그때 당시 제가 지식에 대한 성장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인성에 대한 성장도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건강에 대한 성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인차가 분명히 있긴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뭐 운동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습관을 통해서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을,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여러분들이 또 아까 제가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도 자, 이번 학기에 자,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 뼘 더 성장했기를 제가 간절히 또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성장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졸업 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선배로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학기에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서. 물론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좀 더 살아내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복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약간 뭐 그런 거죠. 인생이 좀 지치고 힘들었다고 해서 그냥 뭐 수능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번,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이제 대학교 4학년이시고 또 졸업을 앞두는 그런 시점에 계시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 자기가 좀 주도하는 삶을 좀 살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지게 인생의 무대, 뭐 제가 이제 아마 다른 과목에서 아마 제가 김원준 씨의 쇼라는 아마 그 노래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을 합니다만 벌써 90년대 그런 레트로 음악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을 자 내가 무대로서 자 다른 조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연으로 살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 화이팅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중후반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게 아마 제가 그러니까 작년 아마 가을에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자, 뭐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만 너무나 지금도 곱씹어봐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적 창견 시점 전찬시라고 해서 MBC 예능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 2018년도에 우리 이제 연예인 이영자 씨가 이제 백룡부대에 이제 강연을 가서 거북이와 우리 토끼와 거북이 다 아시죠? 우리 경주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땀 뻘뻘 흘리면서 거북이가 자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거기에서 이제 그 거북이와 토끼라는 어떤 그런 화두를 꺼내고 강연하기 시작하기 전에 왜 거북이가 토끼에게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강연을 하시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강연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 나도 모르게 왜곡된 내 안의 열등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찾아내서 박살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자, 스스로 만들어낸 열등감을 좀 극복하자는 얘기를 좀 주제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마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상 아마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어렸을 때 항상 이게 아마 이제 이영자 씨 이제 부모님이 생선가게를 하셨나봐요. 이게 비린내가 이제 몸에 자꾸 배니까 아이들이 또 뭐 잘 놀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 옷에 냄새를 맡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때 이제 패널들 쭉 나와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영자 씨랑 진짜 친하다고 했던 뭐 송은이 씨부터 되게 많았지만, 이제 처음 알았었던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자,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찾아내서, 내가 이게 그게 뭐 약간 습관일 수도 있겠고요.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열등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거북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무모하죠. 그러면 아예 저희가 만약에 거북이였다면 토끼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자, 하자고 이렇게 시합을 하자는 얘기도 안 하겠죠.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열등감을 안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 토끼에게 하자라고 했던 것은 자, 내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어떤 그런 보폭대로 나의 어떤 페이스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 결국에는 거북이가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부분들이. 뭐 요즘에 루저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자, 우리, 지금은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자, 우리 이제 이영자 씨 매니저가 이제 송성호 팀장님이라고, 자, 2019년도 그 다음에죠. 자,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평택에 있는 자, 국제대학교에서 또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대상으로. 자, 근데 이때 또 키워드는 뭐였냐면,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아마 이게 엔터테인먼트 학과였나, 뭐, 그래가지고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로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해야 될 일들과 이런 것도 소개했던 그런 프로그램, 순서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본인의 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연예인이 무대에서 상을 받는 일.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드러나지 않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가 케어하고 있는 스타가 이런 셀럽이 제가 어떤 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 그게 나한테도 공이 돌아올 수 있겠죠. 물론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 그만큼 굉장히 철저한 프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뭐 서번트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서브라는 게 이제 뭔가 이제 뭐 케어해주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우리가 뭐 적당한 표현이 좀 생각이 나질 않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존중하면서 이런 서번트 리더십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시킨 게 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토트넘에 좀 케인 선수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듀오로서 많은 골들을 지금 합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함께 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자, 이게 좀 더 확대가 되고 좀 더 잘 되려면 자, 누군가의 어떤 도움들이 또 조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여기 있는 매니저와 연예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업이 잘 돼야 자, 그 관계가 를 통해서 더욱더 연예인도 성공하고 매니저도 더욱더 또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사실 이 자체가 서로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김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같이 뭔가 협업, 콜라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팀에 소속이 되시면 자,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팀을 위한 어떤 그런 자, 저희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팀원들하고 여러분들이 또 협업도 필요합니다. 팀원, 팀장들, 회사와의 협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기 전에 꼭, 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 학기 정말, 그리고 또, 자,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4학년이시기 때문에, 평택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 너무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또 바라겠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자, 사랑합니다. 흔들렸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게 우리 사랑이. 자,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남은, 자, 학기 또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졸업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저희들 단톡방 제가 이게 가급적이면 그냥 유지하도록 할게요. 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도 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자, 미리 여러분들의 또 졸업도 축하하고 여러분들 대망의 21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